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울산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서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자, 저는 지금 대왕암 바위를 가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지금 공장이 하나 보이죠? 이 공장이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도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조선소죠. 이 조선소는 세계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조선소입니다. 여기에서는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이나 아니면 어떤 무역선 뿐만 아니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군함 있잖아요. 군함까지 만드는데 1년에 약 100여 척을 만들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제1의 강국이죠. 그 강국인데 세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까지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 휩쓸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거의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1위의 어떤 수주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여기가 현대중공업 정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에 수학여행 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대왕암 공원, 바로 이 현대중공업 옆에 있는 대왕암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울기공원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먼저 일산해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일산비치입니다. 일산해수욕장이죠. 저쪽에 보면 이제 현수교 보이죠? 저 현수교 세워진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 길이가요, 현수교 길이가 303m, 높이가 약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가운데 어떤 그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 없이 저렇게 줄로 매단 다리를 우리가 현수교, 영어로는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그 현수교 중 가장 긴 현수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바다 바라보면서 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원래는 이 호텔은 없었는데요,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저런 호텔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한 일주일만 쉬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저 대왕암 공원으로 가려면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해수욕장 이 길이가 한 1km 거든요 1km 정도 걷고 나니까 이제 숨차 죽겠네.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자, 여기 보이죠? 저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네. 여기 출렁다리 가는 길이라고 보이죠? 자,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이름은 울기공원이에요. 울기공원. 울기할 때 울은 울산에서 나온 말이고요. 울창함이라는 뜻이고, 기는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이라는 거는 바다 쪽을 향해서 툭 튀어나온 땅, 그걸 우리가 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곧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울산 동쪽에 끝자락이에요. 여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았네. 저 앞에서는 가위바위보 게임 하고 있네. 힘들어라. 드디어 계단에 다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대라. 힘들다. 자, 좀 숨을 골라야 될 것 같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운동해야지. 이쪽으로 가면 서스펜션 브리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겨울이라 밑에 그냥 이렇게 다 마른 풀밖에 없는데,
여기 막 봄이나 여름에 오면요, 이름 모를 꽃하고 무슨 약초들이 피어나는데, 아, 너무 이뻐요. 그때 오면. 지금도 좋죠. 우리 피톤치드라는 말이 있죠. 피톤치드. 피톤이라는 말이 식물이란 뜻이에요. 치드라는 말이 제거하다, 리무브,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충이나 곰팡이나 어떤 세균에 의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피할 수 있는데 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해충이나 해로운 물질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어내는 물질, 그걸 우리가 피톤치드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식물들을 이렇게 걷게 되면요, 사람 건강에도 무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일산해수욕장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네요. 그런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베개에도 많이 사용하고 이불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백나무 있잖아요.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런 소나무 숲에 그러면요, 그 피톤치드 때문에 사람 몸에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거기에 참 좋죠. 전망도 참 좋고, 특히 저녁에 여기 야경을 보면요, 무지 멋있어요. 저 보면 현대중공업도 보이죠? 저 골리앗 크레인, 매년 한 100대 이상을 저기서 만든다고 하는데, 전 세계 그 배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배 그런 거 말고 뭐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이나 뭐 다른 그 유조선이나 그런 배들 100대 중에서요 15대를 저 현대중공업에서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이야. 조선 강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저기가 출렁다리인 것 같네. 저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요. 매표소 가니까 무료 입장이라고 적혀져 있네. 풀이 너무 좋아요. price is free. 자, 그러면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길이는 약 303m. 303m. 아주 길죠. 네, 어서오세요. 오른쪽에는 물길 공원이 있고요. 왼쪽에는 현대중공업하고 동구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는 바다예요. 바다. 옆에 27m. 근데 뭐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하지만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흔들려. 여긴 좀 무섭다. 보이죠? 아주 튼튼히 지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광지를 가보면요, 상당히 이런 그 현수교를 많이 요즘 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곳인데, 너무 많이 이런 것도 지어지면 미관상도 별로 그렇게 크게 보기도 안 좋고,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면 또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죠.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부탄에 가면 푸나카라는 곳이 있는데, 푸나카에 가도 이런 서스펜션 브리지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조금 어떻게 보면 정감이랄까? 그런 게 이런 철로 된 것보다는 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망 멋있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이제 저는 출렁다리를 나와서 대왕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좀 할미바위가 있네. 할머니처럼 생겼고, 남근암. 이제 알겠네. 한번 가볼까요? 남근이라고 하니까 또 한번 가보고 싶네. 저기 있네. 저기 남근암인가봐요. 어이구, 그놈 튼실하네. 부럽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암석 보이죠, 암석. 이 암석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화강암 중에서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불국사 화강암 지대거든요. 오우, 길이 없다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길을 잘못 들어왔나 봐요. 길이 없네. 아무튼 요건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 화강암 보이죠? 우리나라 암석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1위가 변성암이거든요. 어떤 암석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해요. 그 변성암이 한 40% 정도 돼요. 제일 많죠. 그 다음 많은 암석이 요 바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우리나라에 약 한 30% 되는데, 이 화강암은 결국 그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이거든요. 즉 화산 폭발에 의해서 땅 위로 분출이 되면 그거는 화산암이 돼요. 우리 제주도 현무암처럼. 근데 얘는 땅 위로 분출한 것이 아니고 땅 속에서 굳어서 형성된 암석이 오랜 세월 동안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암석, 화강암입니다. 우리나라 그 건축 재료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암석이죠. 자,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저 남근 바위 때문에 그랬구나.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디 여기에 이제 나오려나? 아직 안 나오네요. 힘들어. 우리 울산은요, 인구가 약 115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이고요.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이 특별시 인구가 1,000만이죠. 1,000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도시들이 광역시잖아요. 6개의 광역시가 있잖아요. 부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인천, 옛날엔 대구였는데 바뀌었어요. 인천, 그 다음 대구, 그 다음 대전, 광주, 울산, 그래, 이렇게 6개가 바로 우리나라 광역시인데요. 잠깐만요. 대왕암이 어디 쪽인가? 이쪽이구나. 인구는 115만 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1인당 GDP라고 할까요? 그런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엔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SK S-오일도 있어서 울산을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캐피탈, 산업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이지만요. 그래서 어떤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사람들한테 크게 박혀있기 때문에 울산은 보통 요소에서는 빠지게 되는데, 울산도 이렇게 주변 볼 데가 너무 많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렇게 멋진 바다도 있는 관광적인 요소도 많이 갖춘 도시가 울산입니다. 나중에 울산에 오면 여기 울기둥대 대왕암 공원도 꼭 한번 와보세요. 너무 멋져요. 그 다음에 울산에서 유명한 게 고래거든요. 그래서 고래 조형물도 있네요. 여기가 포토존인가 보네. 어우, 여기 보이죠? 우린 저기 갈 거예요. 다 왔습니다. 저희가 바로 대왕암이에요. 대왕암은 왜 대왕암이라고 얘기하냐면, 대왕암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요 경상도 쪽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기 경주 간포에 가면 대왕암이 있고요. 울산, 이곳이 바로 울산 대왕암인데, 신라의 왕인 문무대왕이 여기 조금만 저 바다 건너에 일본이 있거든요. 그때는 왜구라고 얘기했죠.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죽어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겠노라 하면서 본인의 능을 그 암석, 저 대왕암 밑에 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용이 돼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왕암은 뭐냐면 왕비예요. 왕비의 무덤이 저 대왕암 밑에 묻혀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왕과 왕비가 저런 암석 밑에 묻혀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설화를 우리가 호국설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막 현충일이나 그럴 때 보면 호국영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국, 국가를
수호한다는 뜻이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설화, 그 설화를 우리가 호국설화라고 해요. 밤에 오면 아주 이뻐요. 때문에 아주 이쁜데 지금도 뭐 사진을 찍고 있네요. 저기 보면 이제 유조선도 보이고요. 많은 배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저 서스펜션 브리지를 한번 또 건너볼게요. 요 화강암 돌들이 아주 멋있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수억 년 동안, 이게 중생대 때 생긴 암석이거든요. 즉 공룡시대 때 생긴 암석들인데, 그게 이제 풍화되고 침식돼 갖고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보면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작년 울산에 미리교육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부탄의 파로대학 총장과 교수님 한 명을 초청했거든요. 그때도 여기 왔었어요. 멋있죠? 근데 그때는 너무 더워갖고 아주 힘들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참 걷기 좋습니다. 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멋있죠? 자, 저쪽에 보면 현대중공업이고요. 이쪽 바다가 이제 동해바다, 영어로 이스트시. 좀 더 넓게 여기면 퍼시픽 오션, 바로 태평양에 해당이 됩니다. 저쪽에 이제 일본이 있고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날씨가 맑으면 요 밑에 바로 부산 내려가면 일본의 대마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힘들어라. 이런 화강암은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기 보면 갈라진 틈이나 균열 같은 거 보이죠? 그런 게 전부 오랜 세월 동안 파도하고 파도의 침식과 풍화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그 자국이라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섬이었죠. 섬이었는데 이 다리에 의해서 지금은 연결돼서 누구나 쉽게 저 태양암 바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바닷가도 멋있네요. 멋있죠. 저쪽 바닷가에 보면 또 육지 쪽 보이죠? 저희가 간절곶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육지에서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은 당연히 독도죠. 근데 육지에서 가장 먼저 뜨는 곳은 우리가 포항의 호미곶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의 호미곶보다 우리 간절곶이 무려 2,000화 더 빨리 뜬답니다. 이 등대가 바로 울기 등대입니다. 울기 등대란 말이 결국 여기 울기 공원에서 나온 말이죠. 원래 등대는 요거였거든요. 요거였는데 지금 높이가 낮잖아요. 높이고 했는데, 이게 1980년대 새로 만든 등대인데, 원래 이 등대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등대예요. 아무래도 그 1905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러일 전쟁이잖아요. 해상권 장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우리나라 동해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등대고, 이건 옛날 등대고요. 지금 현재 등대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곳 부분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어떤 항로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런 등대죠. 관람 시간이 지금은 안 되나 보네요. 아니네, 17시까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들어가겠습니다. 패스. 대왕암에서 저는 지금 공원 입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 좋죠? 여기 또 길냥이가 있네요. 길냥이 어디 가니? 하이 야옹야옹.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여기 바로 이제 송림이에요. 울기공원 송림. 멋지죠? 그래갖고 나갈 때까지도 이런 멋진 경관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그 저녁에 시간 약속이 있어갖고 조금 구석구석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내를 나가려면 또 퇴근 시간하고 겹쳐져서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울산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울기공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대왕암 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